자, 지금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오늘 마지막 경기 한국 대 남아공 경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경기를 세 분께서 뭐 축구에 뭐 일각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그 독일 월드컵을 네. 거의 다 봤습니다. 전 경기를. 아, 그랬군요. 예. 우리나라가 그 토고 1차전 토고였는데 네. 토고랑 한 게 2006년 6월 13일 밤 10시에 했어요. 제가 그날 학교에서 아파갖고 조퇴해갖고 네. 기억을 합니다. 아하. 근데 우리가 이제 쿠바자 선수인가한테 전반전에 선제골을 먹히고 2016년이었어요 그때가? 2006년. 2006년. 예.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후반전에 이천수 프리킥 그리고 안정환 골로 저희가 2대1 역전승을 거뒀죠. 저희 감독이 아드보카트. 되게 축구에 일각견이 있냐고 물으니까 20년 전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 이후로 별로 관심을 안 본 지 보고 살았네. 오래됐구나. 요새는 없어요. 한번 전에. 아니 근데 그때 우리 이번에 체코 2대1로 역전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체코가 피파 랭킹이 2등이었습니다. 2위. 근데 가나가 체코를 2대 0인가로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체코가 피파 랭킹 2위라고요? 2위였습니다. 그때. 언제? 2006년에. 아, 2006년에. 예, 그 미국이 6등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가나가 체코를 2대 0으로 이기는 걸 보면서 야, 제가 약간 인생에 이 회환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랭킹 숫자라는 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구나.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체코 피파 랭킹 2위를 2대 0으로 이기는구나.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허. 예. 그래서 무소속 한동훈계에 들어가시고 아니, 전 무슨 지지율이랑 상관없이 아니, 저는 그렇진 않는데요. 네. 아니, 축구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정치 얘기를 등수는 의미가 없다 이러시네. 등수는 의미가 없는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에 1등으로 당선이 됐고. 맞아. 예. 네. 야, 오늘 헌기 태클 많이 거네. 오늘 예. 오늘 저희 아까 대기실에서 hon기 뭐 마시던데 술 주셨어요? 오늘 태클을 많이 걸어 헌기가. 아니에요. 그냥 농담하는 거죠. 알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나도 드리냐면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지금 나오는 뭐 차기 대권 주자 순위 네. 이런 거 의미가 없습니다. 없다. 의미가 없어. 없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 순위 그래도 궁금한데. 뭐 마음속 1등이 누굽니까? 저는 그래도 그 민주당보다는 저희가 네. 정권 교체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후보 기준으로 해서 누굽니까? 마음속 1등. 그래도 국민의힘에는 유력한 주자분들이 이번에 살아 돌아오시고 해서 네. 굉장히 그 전 보수의 희망을 받습니다. 쟤도 홍길동이네. 아버지라 부르질 못하네. 아니 저희 보수 진영에는 지금 유력한 주자들이 많죠. 홍길동이야? 뭐 한동훈이라고 하면 아니 될 거 아니야.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뭐 한동훈 전 대표, 장동혁 대표,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저는 유력한 주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수권에서 예. 차기 대선 주자 지금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보니까 누가요? 없다가 제일 높습니다. 없다가. 없다라 네. 없다 씨가 누굽니까? 네. 저 없다 씨가 없다가 좋네. 사실은 다 이준석 표예요. 저게 지금 없다로 가 있는 거야. 아니 이준석이 2.3 나왔는데 무슨 아니 이준석이야. 저게 이제 딱 대선 때가 되면 그대로 이준석한테 저거- 쫙 붙을 그 저거 표야. CBS 그 박성태 뉴스쇼에서 네. 서종욱 변호사가 하던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30%지만 막상 들어가면 50%가 넘는다 이러면서 계속 보너스 지지율이 숨겨져 있다고 막 그러던데. 아니야. 이거 다 이제 2년 뒤, 3년 뒤에 다 이준석한테 올 표야 저거. 좋습니다. 예. 자, 오늘이 6월 25일이죠. 그래서 수재빈님께서 오늘은 6.25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 축구 화이팅 하시면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예, 슈퍼챗 감사합니다. 예. 자, 본보수 차기 대선 주자의 제가 그래프를 살짝 봤는데 지금 뭐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뭐 한동훈 의원,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 이 세 명이 이제 가장 1, 2, 3등을 다루고 있네요. 국민의힘 한동훈한테 먹힐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곧. 네, 신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명보 호가 아닌 신주호. 아니 뭐 정치 상황이 변동하는 거에 따라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의 복귀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당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생환, 그리고 유이동 후보의 당선, 이 세 분의 당선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일단 오세훈, 한동훈 두 분은 이번에 당선됨으로써 강력한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고 네. 유이동 의원은 민주당 여권의 대선 주자들을 주저앉혔습니다. 조국 대표를 주저앉혔고 대선 주자 아닌데? 유이재명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나왔던 김용남 후보까지 이김으로써 여권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줬어요. 그래서 그 세 분의 당선은 정말 저희가 보수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희망찬 미래를 느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지선에서는 승리를 하지 못했으나 이 세 분의 당선이 큰 의미가 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5선을 할 수 있을 만한 분이 앞으로 있을까요? 미래에도. 제가 아까 20년 전 말씀을 드렸는데 20년 전 독일 월드컵 당시에도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이었고 네. 지금도 오세훈 시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서울시장 5선이라고 하는 그 경험은 정말 저희가 찾아볼래 앞으로 찾아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다. 근데 아직 지방선거는 끝나지 않았다면서요. 재선거하지 누가요? 않았어요? 그 귀하의 당대표께서. 그건 장동혁 대표의 생각이시죠. 아 개인적인.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선거가 끝났는데 어떻게 지방선 선거가 안 끝났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정선거라든지 그런 걸 정말 믿는 것이 아니고 올림픽 공원에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하셨던 그 시민들의 열망을 정치권에서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방선거 끝났죠. 끝났죠. 네. 본인은 그 지방선거의 승리가 보수의 승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그래도 희망을 봤다. 예, 보수에서 희망을 봤다. 한 줄기 희망을 건졌다. 진 건 아니다. 졌죠.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쟤도 양심이 있는 애라고. 전 진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안 우겨 쟤도. 아니 지방선거를 저희가 이겼다라고 하는 건 어폐가 있어요. 그 과거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해도 네네. 명확히 드러난 수치로 비교해도 저희가 이겼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죠. 선방을 했다. 거기에는 동일합니다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저희가 냉정하게 분석하고 평가해서 향후에 국민의힘이 어떤 노선으로 가느냐 이거를 결정 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국민의힘의 노선이 더 큰, 더 많은 민심을 담을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네네. 중원으로 나가서 중원에서 전선을 긋고 민주당과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저희끼리 이번 선거 우리가 잘했으니까 이대로 가도 좋다 이렇게 가면은 차기 총선 대선 망하는 겁니다. 그래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대표께서도 이겼다라고 말씀은 안 하세요. 선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국민의힘의 구성원 중에 이번 지방선거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전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그리고 그렇지. 예. 잘 얘기했어요. 예. 선방을 했다. 거기는 뭐 공감을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예. 그렇게 뭐 억지 부릴 필요가 없지. 예. 사실 뭐 국민들도 다 알고 있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자,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항상 방송 시작을 할 때 이렇게 미션을 좀 정해놓고 목표치를 정해놓고 미션을 달성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는데 오늘은 뭐 약간 여러분들께서 약간 축구에 많이 지금 시선이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뭐 동접자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목표치를 많이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35명 정도가 보고 계시는데 오늘 목표치를 좋아요 625 625니까 625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커피 쿠폰 3장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니까 625. 지금까지 했던 미션 중에 가장 소소하고 겸손하면서 낮은 호국 영양들을 그리면서 그러나 굉장히 의미가 있지. 의미가 있는 맞아요. 숫자니까. 제일 애국적이네요. 그렇죠. 네. 625개 여러분들 좋아요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구를 보시면서도 좋아요 버튼 하나 눌러주는 여유 꼭 여러분들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축구 그 와중에 30명 나갔어요. 지금 나갔어? 네. 서운해. 나간 사람 서운해. 하지만 있는 사람들 고마워. 자, 오늘 축구 세 분이서 가볍게 점수 예상 한번 해볼게요. 몇 점으로 우리나라가 이길 것 같습니까? 2대0. 2대0? 네. 좋은 점수. 이렇게 툭 던지는 거야. 저도 2대0 정도는 돼야. 2대0 정도 돼야. 아니 남아공 상대로 2대0도 못 만들면 32강 가도 어렵다고 전 봅니다. 아하. 남아공은 무조건 2대0 정도는 이겨줘야 된다. 그럼요. 우리 김성렬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한 2대1? 2대1? 네. 한 골 먹을 것 같다. 우리나라는 김민재 선수가 진짜 잘하긴 잘하거든요. 잘하지. 제가 보기에 역대 수비수 중에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잘하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한 골 정도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그래야지 또 열심히 해가지고 역전하더라고요, 우리가. 김민재가 잘하지만 그래도 수비에서 구멍이 좀 뚫릴 수 있다. 그래서 2대2를 예측해본다. 알겠습니다. 누구의 말이 예언이 맞을지 이따가 저희는 결과까지 보고 방송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2대 0이라고만 했지 2대 0으로 이긴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냥 2대 0. 방금 너무 싸가지 없었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냥 2대 0으로 이길 수도 있고 2대 0으로 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너무 서운한데 그거는? 아 그래요? 네. 애국 배팅 해야 되는 겁니까? 무조건? 그럼 오늘 6.25인데. 그럼 이기는 거에 배팅하겠습니다. 그래? 네. 내가 억지로 내가 너무 그쪽으로 몰아갔나? 네. 하지만은 네. 근데 납득했습니다. 저 이거 억지로 몰아가도 납득이 되면 예. 아니 남아공이 우리 2대 0으로 이긴다고 하시는 분이 국민 맞습니까? 우리 국민? 뭐 한국인이면은 2대 0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자, 어쨌든 오늘 대한민국 축구는 꼭 이길 거라는 또 예상을 해보면서 지금 이제 축구는 41분 이제 42분은 이제 넘어가고 있고 아직 0대 0인가요? 0대 0이에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이제 몸을 풀고 있습니다. 아직 선발로 나가지 않아서 몸을 풀고 있는 단계고 이강인 선수의 골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하겠네요. 네, 이제 아마 이제 전반전이 이렇게 끝나고 후반전에 아마 조금 더 파이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조희정님께서 슈퍼챗을 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당원을 극우화하는 한동훈, 원내 위주로 가자는 오세훈. 그런데 당원들의 당비로 운영되는 당을 먹으려고 아득바득 기어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신주호 씨, 이직 국힘 소속이면 당원도 있는데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무소속 옹호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따끔한 비판. 하지만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도 당비로 운영되는 것보다 아마 국고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게 더 많죠. 국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저는 무소속인 분을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옹호하지 않았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캠프에 있었어요. 무소속 후보를 돕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보수 진영 전체의 파이로 봤을 적에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오세훈 서울시장 이렇게 중도 외연 확장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충분하신 분들이 당선된 것은 하나의 좋은 지표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국민의힘이 입당하기 전에 대선 출마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 윤석열 대망론 원하셨던 분들은 무소속 지원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난 작년 대선에서도 한덕수 전 총리 무소속 신분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럼 그때 거기 달라붙었던 분들 다 무소속 옹호한 겁니다. 그럼 그분들 똑같이 비판하셔야 돼요. 그 슈퍼챗 주신 분들은. 좋아요. 아침부터 많이 긁혔습니까? 예, 아니 그게 아니고 많이 긁힌 것 같아요. 저희가 근데 아마 똑같이 비판하고 있을걸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진영이 승리할 수 있을 만한 토대를 마련하고 우리 진영의 승리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힘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모든 분들의 열망을 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당 밖에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을 당으로 불러들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선 치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무소속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보수 진영의 미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윤어게임 방역에는 저보다는 신 대변인이 훨씬 낫네요. 고정 추천드립니다. 네. 채널의 미래를 위해서. 네. 아니 우리 신조도 우리 자주 나왔었어요. 네. 자 어쨌든 우리 한비님께서 좌빨 부정충 가발충 준바 모두 하나되는 오랜만에 하나되는 월드컵에도 남아공파하는 헌기. 아니, 무슨 파브르예요? 뭐 이렇게 충들이 많아. 종류가. 좌빨 부정충 가발충 준바 모두 오랜만에 또 하나가 되는 월드컵에 우리는 준빠라고 하기에는 이게 좀 거리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빠라고 할 정도가 되면은 합리성을 넘어가지고 이제 좀 옹호를 하고 신격화하고 무르의 존재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지지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이준석 대표 잘못하면 정말 심하게들 욕하고 돌아서고 이탈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빠라고 얘기하는 건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간지 않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 좀 해요. 아박까지는 아닌 것 같다. 네. 좋습니다. 바 정도. 빠 말고 준바. 준바. 이거 약한가? 그게 뭔 말이야, 준바? 양심이 있긴 있네. 그래도 대단하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양심이 있긴 있네. 빠는 아니야. 좋습니다. 오늘 6월 25일이라서 오늘 방송 목표를 저희가 좋아요 625개를 잡고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예,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예. 아, 장동윤 대표가 이제 퇴원을 했죠. 예, 퇴원을 해서 대표 거치는 당원이 결정한다 하면서 사퇴론을 일축을 했습니다. 예. 대표 거치는 대표와 의원이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원이 결정한다라는 뜻의 의미,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한데, 당원 얘기를 우리 장동윤 대표가 왜 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재신임을 받겠다, 뭐 이런 의미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한데, 장동윤 대표 이런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몰랐네요. 당 대표의 거취를 당원이 결정하는지.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쫓아냈고 한동훈도 쫓아냈고 그랬구나. 아하. 김기현도 그래서 자진 사퇴했구나. 당원들의 결정을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당원들이 결정하는 거는 각 개별 정치인들이 출마했을 때 표결을 하는 거지. 개별 정치인들의 거취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보통 책임을 지고 뭐 본인이 계속 해야 되겠다 싶으면 계속 하는 거고 아니겠다 싶으면 물러나는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저거는 사실 일반적인 정치 생리에도 맞지도 않고 책임 정치에도 맞지 않는 얘기죠. 당원 얘기를 꺼내는 거는 핑계일 뿐이다. 그렇게 결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당원들한테 무슨 표결을 붙여가지고 내가 계속 임기를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사퇴하느냐 그런 역사가 없어요. 어느 정당이든 간에. 그러니까 선거에 패배하면은 본인이 거기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고 잘했으면 계속 가는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지방선거 아까 전에 신조 대변인께서도 말씀 잘해주셨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선방이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패배한 거 아닙니까? 민심의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지도부가 책임을 집니다. 지도부 아니면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원의 뭐 무슨 의견을 물어서 거취를 정한다? 그럼 당원들이 만약에 정치 은퇴하라 그러면 은퇴할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치인 개인의 거취나 진로는 정치인 개인이 책임을 갖고 정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만 거창하게 포장했을 뿐 이치에 닿지 않는 얘기입니다. 저는 원칙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라고 봐요. 왜냐면은 어쨌건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 가지고 권한을 위임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권한을 위임을 했는데 당원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정말 우리 대표로서 하기엔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재신임 갈 수 있고 그런 게 바로 주민 소환제 같은 거예요. 물론 주민 소환제 같은 거에 그 부작용은 있어요. 왜냐하면 임기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그 임기 동안 하는 일을 할 때 이거에 처음에는 좀 인기가 없는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4년 뒤에나 뭐 평가받을 수 있는. 근데 그 중간에 이렇게 흔들고 그랬을 때 재선거나 이런 걸 재신임이나 이런 걸 들어가게 되면 일을 잘 추진을 못하는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소환제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원들이 명령을 하면은 결국에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 왜냐면 위임을 해준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사태들은요, 좀 전에 하은기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면 당원들이 내려오라고 그래서 내려온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누가 내려오라고 그러느냐? 권력자가 내려오라지. 친윤 세력. 지금은 친윤 세력이죠. 항상 국민의힘 있는 저는 권문세족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당 대표를 허수아비로 여기는 그 정말 권문세족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당 왕 하나 세워놓고 사실 권력은 우리가 쥐고 흔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보이는데 그들이 내려오라고 그러면 내려오는 거고 올라가려면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만든 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봐요. 그 전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했는데 그들이 이번에도 장동혁 대표를 흔드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정치 세력이 좀 변해가고 있어요. 당원 주권주의가 민주당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도 의원들이 나는 의원들한테 내 권한을 위임한 건데 내 뜻과 다르게 의원들이 자꾸 얘기를 하면 난 내가 직접 의사표현을 하겠다. 지금 그게 가능한 시대예요. 대의민주주의보다는 직접 민주주의가 오히려 가능한 시대라서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난 재신임이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는 거야. 지금 KSOI인가요? 거기서 여론조사 해가지고 뭐 장동혁 대표 거취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내려와라 뭐 이렇게 했는데 대표를 바꿔야 돼. 국민의힘 대표를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오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대구 경북에서는 오히려 또 그러지 않게 나왔어요. 그 책임당원이 가장 많은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대구 경북에서 안 나온다는 거는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있다.
저는 보이고 저는 오히려 이 의원들이 자신의 뜻대로 해가지고 대표 보고 내려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의원들이 당원들을 좀 더 설득해야 된다고 봐요. 국민이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시는 아니 장동혁 대표를 옹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체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 왜냐면은 간접 민주주의가 자꾸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거를 왜곡시키는 경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야 그거를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가 어려웠으니까 간접 민주주의를 했지만 지금은 사실 온라인 투표 그런 건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사건이면은 중요한 사건일수록 직접 민주주의 를 좀 하는 것이 당원의 진짜 의견을 왜곡시키지 않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재신임 받아가지고 계속 당선이 되면 계속 가는 거고 아니면 내려오는 거고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저 얘기가 되게 합리적으로 들리잖아요. 네. 맹점이 있어요. 어떤 정당의 지위를 결정하는 건 당원들이 아니에요. 어떤 정당이 제1야당이 되거나 네. 집권 집권 여당이 되거나 뭐 원내 정당이 되거나 원외 정당이 되거나 이건 당원들의 숫자나 당원들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죠? 300만 당원이라도 선거에 나가서 국민들이 표를 안 주면 그냥 원외 정당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한 30만밖에 없는 정당이라도 당원들이 그래도 선거에 나갔을 때 그 표를 주면 원내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운영을 마치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 전부 다 해야 된다는 저 얘기가 마치 엄청 민주주의에 기반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당의 재정 구조를 뜯어보면 당비보다 국민의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국고 보조금이 훨씬 많아요, 비율이. 그런데 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당을 이건 당원이 주인이니까 당원들 뜻대로 한다? 그런 게 되게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책임 당원들이 1인 1표로 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영남 정당 70대 80대 정당 돼요. 왜냐면은 국민의힘 정당 구성원이 당원 구성이 대한민국 국민 구성 비율과 일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하면 할수록 당원 주권주의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지역 정당, 영남 정당, 70대 정당으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공당의 다른 어떤 주인인 국민들한테 의사결정 반영 비율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룰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나? 저는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아니 민주당에서도 제가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는 논거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네. 우리가 만약에 1인 1표 해버리면은 호남 수도권 너무 편중되고 40, 50대 정당이 되니 네. 그거 섣부르다는 얘기를 저도 저희 당에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원리로 국민의힘도 말하는 거죠. 그럴 수가 있나 했는데 그런 제도는 많아요. 미국에도 있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께서 말씀하신 당대표 없애자는 게 미국식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미국엔 당대표가 공천 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오픈 프라이머리로 열어버리면 국민들이 그 공천권도 가져가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지금의 틀을 깨는 방식의 구조를 모색하지 않으면 계속 영남 정당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전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당심과 민심의 괴리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당심이 민심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이니까 당의 주인은 국민이다.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요. 그 보조금을 그냥 일반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표를 얻은 거에서 주는 게 맞아요. 국민들이 이미 표를 줬어요. 국민들이 이미 선택을 했다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자, 당원의 말을 따라가지고 당원들의 그 책임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경선을 통해가지고 뽑힌 후보자가 나갔어. 근데 후보자가 어쨌든 국민의 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민심이 당심에다 이임을 해줬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말을 따라야 된다? 저는 그게 아니고 당심이 민심과 괴리되는 것은 막아야 돼요. 그건 계속 중도층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국민의 민심으로 끌어오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주인이 국민이다? 그건 아니에요. 전 주인은 당원이라고 봐요. 정당론의 기본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당원은 주인이라는 거는 어떤 무언가를 소유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당원이라는 것은 주인이 아니라 주체예요, 주체. 그 당을 같이 만드는. 그렇지. 그러니까 정치결사체로서 같이 모여서 이 정치결사체가 집권하도록 같이 활동하는 주체라고요. 근데 당원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당심과 방금 말한 민심의 괴리가 벌어졌을 때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당원들 뜻대로 하니까 윤호개인 정당. 그건 왜냐면은 당원 민주주의로 하면은 저 그 장동혁 체제는 그냥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한 거야. 당원 80, 국민 20에서 된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체제로 가잖아요. 민심이랑 계속 괴리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그 괴리가 되면은 투표를 통해서 그 투표를 통해서 말씀만 좀 인정을 마무리하고 못 받으면 되잖아요. 말씀만 마무리하고 그래서
그런 민심의 괴리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고안하는 거고 국민 참여 경선, 뭐 오픈 프라이머리, 당원 50, 민심 50,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당원이 주인이니까 당원을 마음대로 한다. 국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국민 50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정당이 공천을 통해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 그 당의 유권자로부터 어떤 권한, 법적 권한, 통치적 권한 이런 걸 위임받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당의 주인이라는 그 개념부터 깨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 정당에 참여해서 정치 참여의 기재가 되는 것. 이게 정당론의 기본인 거거든요. 맞아요. 바로 그 부분을 말씀만 드리는 건데 참여를 하지 않는 자는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어요. 그 당에 대해서 그 의견을 표명하고 당의 방향을 끌어가고 싶다면 당원이 되시는 게 맞습니다. 당원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하셔야지 그러지 않는 경우는 당원이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당신과 민심의 괴리는요. 결국엔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시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민심하고 당심하고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당원들이 정말 이상한 후보들을 추천해가지고 공천을 해. 그럼 국민 대표를 안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정작용이 이루어지면서 가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뭐 당심하고 민심하고 괴리가 있으니까 무조건 민심을 따라야 된다?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걸 바꾸고 싶으면 당원이 돼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잠자는 자에게 권리는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저런 얘기하려면 일단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다 없애야 돼요. 아니 그것도 국민이 투표를 해서 준 거잖아요. 국민이 선택을 해서 준 거라니까요. 아니 내 말이 틀렸어요? 네, 어디가 틀린 거야? 아니 재밌네요. 예. 우리 저기 그 장동익 대표의 당원 결정에 의해서 본인이 이제 사퇴할지 말지를 얘기하다가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이념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제 홍기가 얘기하는 부분은 어찌 보면은 정치적인 약간 이상적인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나. 이게 이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냥 네. 정치학에 있는 기본 개념이에요. 이 정당론을 공부해 보면 네네.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개념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고민들을 세계적으로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집약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를테면 되게 유명한 고전인 뭐 서점 가보면 스테디에 있는 뭐 절반의 인민주권, 샤츠 슈나이더라든가 이 뭐 부요키의 정당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읽어보면 이런 고민들을 역사적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망라해서 한 학술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지. 네네네. 이제 무슨 뇌피셜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아, 그럼. 예. 어쨌든 이 당원에 대해서 당원이 결정하는 게 맞냐, 아니면 국민이 결정하는 게 맞냐, 요거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 당원이 결정한 게 틀리면 국민이 심판하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자, 정청래 대표도 본인의 자리를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당신만 보고 가겠다라고 또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이 확실시 되는 거겠죠. 네.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중에서 민주당 진성 당원들은 차기 당 대표로 누구를 선택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또 특히나 이제 호남 당원분들은 또 누구를 선택할지 이것도 굉장히 규칙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제 그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 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수순인가 봐요. 내려놔야죠. 그렇죠, 원래. 네. 원래 이제 연임하려면은 대표직을 내려놓고 다시 또 전당대회를 나가는 거예요. 네, 아니면 선수가 신방까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놓는 게 맞죠. 사실 지방선거 출마할 때 지도부가 사퇴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뭐 경기도지사 그죠? 출마할 때도 최고위원들 사퇴하고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당 대표가 특히 연임이라는 원래는 없었던 규정이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걸로 아는데 어쨌든 연임이란 거를 하게 될 때는 당연히 당 대표였던 사람이 당 대표를 또 나오는데 내려놔야죠. 네. 조희정님께서 맞습니다. 지금 흔들고 있는 그 유명한 친윤 세력이 한동훈이라고 메시지 주셨고 우리 빅파파님께서는 하원기님 정말 싫어하기도 하는데 정말 좋아하기도 합니다. 기욱이 형 화이팅 하시면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우리 지연님께서 김정열 최고 응원합니다. 제가 보면 모든 경기는 제가 보면 다 져서 TV를 껐습니다. 애국자다, 그렇지. 애국자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의 이런 어떤- 분들 자기가 보면 지른 경기 있어. 즐기는 걸 포기하고 그렇지. 나 재방송으로 보려고. 그렇지. 훌륭하십니다. 선택. 역시 형님 무술가다운 태도십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무도인. 남아공전에서 우리가 이기게 된다면 저는 지연님 덕분입니다. 축구에 대한 열정을 사실 2002년 때 다 써가지고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축구 열정을 2002년 때 다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좀 떨어졌어요. 그때 아, 그래? 대학교 딱 2학년 때 어머, 한창 이제 많은 학교 분이 가기 그랬죠. 싫어하고 놀러 다닐 때 그때 이제 월드컵이 열리는 바람에 아하. 저 그때도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월드컵을 응원하는 적이 내 인생에 또 있을까? 2002년도에 어디서 응원했습니까? 뭐 강화문도 가고 뭐 많이 갔죠. 신촌거리에서도 하고 뭐 강화문에서 끝나고 신촌까지 그 대로 다 점령하면서 걸어오고 맨날 그랬죠. 그럼 우리가 만났을 수도 있겠다. 그럼요. 나도 그랬었죠, 나도 진짜. 신촌에서 있거든. 네. 아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가 응원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어쨌든 우리 지연님 TV 끄고 경기 안 본 건 참 잘한 거다. 예. 예, 이런 거는 지켜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정청래 대표가 그 지금 당원들의 당심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와 뭐 김민석 뭐 총리, 뭐 송영길 후보, 뭐 3명 중에서 지금 당원들의 당심은 네 지금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어제 사퇴를 하면서 네.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들을 쭉 열거했습니다. 열거를 하고 본인이 노무현 퀴즈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개혁을 하고 또 개혁해야 된다.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거라고 좀 봐요. 말은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고 여당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된다라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그와 상반된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구미를 맞춰서 우리 전통 당원들이 원하는 개혁을 착수하겠다. 그렇게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히 날선 이야기를 전 하셨다고 봐요. 그러면서 노무현 퀴즈를 강조한 것은 보안 수사권 폐지를 할 수 있을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라는 걸 또 보여줬다고 봐요. 민주당 전통 당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모진 핍박을 당해서 검찰로부터 그 거센 압력을 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그 감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런 감정선을 건드렸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성 지지층들을 향한 구애, 사퇴의 변에서 강성 지지층을 향한 지지 호소 그런 것이 드러나서 앞으로 뭐 민주당 전당대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청래 대표가 얼마나 견고한 지지세가 나타날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되긴 합니다. 근데 어제 그 사퇴의 변을 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분노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요. 왜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라든지 여당의 독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었는데 정청래 대표는 어제 사퇴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개혁을 하고 또 개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는 입장과 다르게 간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만큼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 굳은 결심을 아마 어제 더 하시지 않았을까 대통령이.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할 걸로 보이죠. 근데 송영길 전 대표는 정청래 대표를 굉장히 거세게 비판합니다. 어허. 근데 김민석 총리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된 것 같아요. 송영길 전 대표는 정청래 대표를 강하게 때리는 공격수 역할을 하고 그 와중에 김민석 총리는 안정감을 주면서 당 대표로서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 분담을 한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를 때리면 때릴수록 정청래 대표가 약자가 됩니다. 약자가 되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견고한 지지에 더불어서 언더독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동정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민석 총리, 뭐 송영길 전 대표, 정부, 청와대, 반청 모든 사람이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융당 폭격을 가하면 겉으로는 부담을 느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전 웃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역결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그 민주당에서의 당심은 뭐 누구를 뭐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까? 뭐 여론조사 상으로는 이제 김민석 총리 쪽으로 옮겨오고 있는데 뜯어봐야 되는 게 아까 전에 제가 그 국민의힘 정당론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신만 보고 간다, 당원만 보고 간다 이거를 정청래 대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1인 1표도 하고 뭐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1인 1표 했을 때 그 정당 지도부에 선출되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유리해질까요? 우리가 민주당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구독자를 많이 갖고 있는 유튜버와 친한 사람이 제일 유리해요. 그러니까 당원 민주주의가 아니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당원들 많이 가입시키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국민과 똑같은 비율로 정당을 구성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1인 1표를 안 하는 거거든요. 국민 유권자 비율과 똑같은 비율로 정당이 구성되어 있으면 1인 1표가 제일 민주적이죠. 근데 우리 당은 아까 전에 국민의힘은 영남 70대 60대가 제일 많다 했잖아요. 우리 당은 어떻게 되냐면 호남 수도권 40, 50대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 40, 50대들 그 특히 진보 담론에 경도되어 있는 이 세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민주당 핵심 지지층 이 사람들에 대해서 2030들은 진보 대학생이라 하면서 경멸합니다. 진보 대학생이라고 하면서 경멸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진보 담론이나 의제도 다 경멸합니다. 이네들이 지키지도 못하는 걸 갖다가 왜 맨날 잘난 척하고 뭐 정의로운 척할 때만 쓰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1인 1표제를 혹은 당원 주권주의를 여기서 설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도부가 그 진보 대학생들이 밀어 올린 사람들로만 구성이 돼요. 그렇죠. 영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20, 30대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반영을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청래 대표는 이 큰 당원 덩어리, 김어준 뉴스공장 여기 많이 보는 사람들 여기 계속 소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개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비판하는 거고 연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랑 들이받을 때 대마를 쳤으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가령 지방선거 때 대통령께서 그 SNS 같은데 쓴 것들이 순기능만 한 건 아니었다. 국민들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그게 조금 불편해 보이기도 했다. 그다음에 투표날 사전 투표날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막 투표용지 그것도 아마 민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법 이거는 지금 이 상태의 법이 상한된 채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아마 유권자들한테 통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아닌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지도 못해요. 뭔 얘기하냐면은 국무총리가 당권 도전하는 게 지방선거에 영향 미쳤다고 하거든요.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 대표가 대통령이나 권력에 직언할 수 있죠. 직언하려면 유권자의 그 어떤 진짜 민심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전 제가 말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직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겁나서 하지도 못하면서 김민석 흔들고 있잖아요. 되게 비겁해 보이잖아요. 이거는 아마 중간층 유권자도 잡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연성 당원들도 잡기가 힘들고 오직 김호준 뉴스공장 보는 사람들만 흔드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 당권 레이스가 가면은 민주당이 계속 더 난장판이 날 것 같아서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당선되지 않는다면 정청래 대표 입지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네요. 저는 사실 정치인은 후퇴할 때랑 던져야 될 때를 잘 구분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러설 줄 알면 나중에 또 그게 불려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물러서야 되는데도 계속 밀고 나가잖아요. 그러다 꺾이잖아요. 그럼 정치 생명 수명이 많이 깎이는 거죠. 이번에 정청래 대표는 사실 저는 후퇴했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전당대회에서 또 다른 민주당 대표가 또 누가 될지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커요. 신조 뭐 할 말 있습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가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할 것 같다. 왜요? 아니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요 격전지에서 패배한 게 정청래 대표 때문에 졌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가벼운 모습, 그 가벼운 처신만 조금만 안 했어도 이겼어요 민주당이.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사람들, 격전지에서 진 사람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그 후보 자리까지 간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대통령이 좀 자제하셨으면 대통령이 조금 청와대 관저가 지금 한남동 관저죠. 집에서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이렇게 우리가 앉았을 텐데 아하. 왜 저렇게 나서가지고 우리가 어허. 졌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근데 그게 제가 방금 말한 거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란 얘기지. 아니 그렇게 저는 그렇게 얘기한 거나 다름없다고 봐요. 아니에요. 아니 조승래 사무총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민석
총리가 당권 도전하는 그런 것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영향이 있었다. 그거는 전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변인 말씀처럼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왜 했냐.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와 내각 인사들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졌다라는 속마음을 고백한 거예요. 아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직언을 하더라도 충심으로 하는 게 있고 권력투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직언을 한다면 대통령 지금 이게 지방선거에 드러난 표심 중에 저희 당도 많이 잘못을 했지만 이게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있는데 아마 이러저런 지점에서 여론조사상 지표가 꺾인 걸 봤을 때는 상당수 유권자들은 좀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 얘기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변죽 올리는 거. 아니 내각 인사들에 대한 평가를 누구를 한다는 거야? 청와대 참모들을 한다는 거야? 장관들을 한다는 거야? 장관들이나 청와대 참모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무슨 영향을 미쳤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보편적인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진짜 지리멸렬한 권력투쟁으로만 보일 거라는 점이죠. 저렇게 비겁하게 하면. 아니면 말을 말든가. 저 같은 사람은 왜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잘 못하냐면 그 대구에서 선거 캠페인 하는 동안 여당 프리미엄은 다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대통령 설득해서 예산 가져올게, 뭐 법안 우리가 할게, 정책 지원 받을게. 저 야당은 그거 못해. 이거 다 누릴 건 다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당발 악재들에 대해서는 분리하고 가려고 하는 게 민망하고 어려운 일이라서 제가 그 얘기를 부각해서 하진 못해요. 근데 정당에서 정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백서를 만들고 책임이나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비겁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거는 대통령한테 직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당권 투쟁에서 그 김민석 총리 흔드는 거에 불과한 얘기잖아요. 저 어느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지금 축구는 후반 7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골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0대 0인가요? 아직까지 골이 터지지 않고 오히려 위기의 상황이 좀 더 있었습니다. 2대 0으로 이긴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면 비난받겠는데 잘못하면?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 의장님께서 오늘 뭐 스포츠 많이 쏴주시는데 대통령이 제동을 건 것 같나요? 정청래 대표의 무차별 검찰 악마화 수사권 폐지도 싫지만 무소불위의 이재명에게 검찰권 권력까지 쥐어진다는 게 더 끔찍합니다. 정청래 대표 화이팅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검찰 권력은 이미 뭐 어떻게 하자는 대통령에게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검찰은요 법무부 산하예요. 그 정부 조직입니다. 왜 대통령이 된 순간 검찰 조직은 글로 넘어가 있고 검찰은 역대 어떤 정권에도 정권에 충성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 개혁하자고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검찰을 뭐 폐지하겠다고 하니 근데 문제는 일반적인 우리 형사 사건의 피해자 이런 분들이 검찰의 급작스러운 폐지로 인해 가지고 손해 굉장히 큰 피해를 더 보게 될 것 이거에 대해서 막는 게 맞죠. 그러니까 검찰을 무조건 악마화해서 저렇게 때려잡는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범죄자들 좋은 세상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그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개혁을 계속 가야 되고. 그 개혁을 할 때마다 우리가 저항 세력이 있었는데 그 저항 세력이 당 안팎에서 저항이 컸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 들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저도 기분이 나빴을 거라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당 안은 누구고 당 밖은 누구예요. 네.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들이 과연 국민의힘이나 저희 개혁신당이 이들을 저항 세력으로 생각할까요? 야당은 원래 존재 자체가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견제 세력이에요. 그럼 그거를 저항 세력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서 말하는 저항 세력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의 당에서의 그런 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사람들, 반청. 자신의 노선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칭해서 한 말이고 저는 그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끼어 있다. 그렇게 해서 비판을 직격으로 한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당 안팎에서의 비난 아니 저항이라고 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여태껏 나의 발목을 잡았다. 라고까지 들리는 상황이라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다. 뭐 두 분이서 싸움이 갈 때까지 가는구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쩔님께서 2022년 대선에서 진 거 후보 책임이라는 말도 못하는 백서 내놓은 거 말이 되냐고 하은기 네가 그 백서 깐 적은 있냐고 하셨는데 존나 많아요. 사람은 칼럼으로도 많고 방송에서도 있고 제 페이스북에도 있어요. 제가 왜 수박이 됐겠고 그렇게 당 내에서 입지가 안 좋고 욕을 먹었겠어요. 그런 얘기 했죠 당연히. 근데 내가 진짜 사실 기시감이 든 게 뭐냐면요.
이 지금 민주당에서 어쨌든 뭐 거의 모든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해요. 네. 와, 이 내가 민주당에 있을 때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박으로 많이 지켜가지고 정말 전화통에 불이 나고 많이 맞지. 온갖 욕설은 다 쏟아지고 아무도 내 편 안 들어줬거든. 그렇게 하원기 소장 같이 정말 그냥 몇몇 비주류들 그런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야 우리는 왜 이렇게 욕 먹어야 되냐 그냥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 완전히 상전벽해가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류가 돼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세대 교체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진영 내에서도 김어준 씨 비판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분위기 왔을 때 한 게 아니에요. 저번에 옛날부터 해왔지, 사실. 김성열 최고위원이 제가 김어준 씨 비판하는 칼럼 페이스북에 막 공유해가고 그랬는데 네. 저는 아무도 못할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얘기 해봐야 저한테는 아무런 뭐 부끄러움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 지금 우리 7612님께서도 조금만 공부해 보면은 헌경이 말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의 필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알고 아니 비판해라. 오픈 프라이머리는 여러분들이 국민의 뜻을 정당이 반영하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당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정당이 자신의 후보가 공천이 됐을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은 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국민의 민심을 당신과 민심의 괴리를 좀 줄여보겠다고 하는 제도 그거고요. 저는 당신과 민심을 붙이는 게 맞다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투표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가야 된다. 마음에 안 들면요. 그걸 바꾸고 싶으면 당원이 되시면 되고요. 마음에 안 들면 투표를 안 하시면 됩니다. 그게 맞아요. 저기 이제 그리고 정당의 목적이 집권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인 거지. 그리고 미국에서도 내가 왜 사실 이해를 못하겠어. 오픈 프라이머리를 다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코커스도 있고 프라이머리도 있고 오픈 프라이머리도 있고 한데 오픈 프라이머리가 미국 전체에서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공감을 해요. 정당의 의미, 사전적 정의는 이념을 같이 하는 결사체지만 정당의 목적은 선거 승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 선거 승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많은 민심을 확보할 것이냐 거기에서는 정당들이 고민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는 풀어서 거예요.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행정부에 대한 통제 권한을 어떻게 획득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군주한테 있으면 왕정인 거고 군대한테 있으면 군사정부인 거고 정당이 하고 있으면 이제 민주정부인 거예요. 시민들이 정치 권력 그러니까 행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기 위해 모연 정치 결사체가 정당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제도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본주의적으로 당은 당원이 운영하고 이게 아니라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는 구조로 가고 있으면 혁파하고 오픈 프라이머리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김성현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들이 많이 가입해서 민심과 똑같이 가고 있다. 그럼 당원들이 해도 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당의 당원들이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있는 건 맞아요.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당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국민들 그 중도층의 성향을 잡아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이 맞는 거죠. 근데 당원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해서 당원의 권리까지 뺏으면 안 돼요. 그 방향을 원래대로 돌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정치인들이 할 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맞는 게 미국은 이제 땅이 넓고 그래가지고 각 지역의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식의 경선이 이루어지는데 네. 영국 같은 데는 또 안 그렇거든요. 영국은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는 게 각 지자체 작은 지역부터 해갖고 올라가는 당원들이 결정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들이 그렇게 결정했지만 선거 본선에 나가서 전체 유권자 선택을 못 받으면 그건 그 당 나름대로가 잘못을 한 것이니까 앞으로 개혁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당이 알아서 할 문제고 우리 하은기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본선에 나가려면 민심을 확보한 사람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두 분 말씀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상황에 따라 상황에 다른 따라 건데 다르게 해야죠. 가장 큰 핵심은 뭐 당원은 정당의 주인이다 이게 근본주의고 상황에 따라서 정당이 집권하기 위한 제도가 다 따로 있다는 그렇죠. 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싸우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싸우면 말씀이 다 무서워. 맞는 말씀이세요. 싸운 건 아니에요. 네. 이거를 우리 당 대표가 지금 하고 있어서 이건 내부 비판이기도 하거든요. 이 정도는 뭐 싸운 것도 아니지. 예. 자, 우리 헤이키님께서 이준석, 조국, 장동혁, 정청래 이런 당 대표들을 보면 지금이 우리나라 정당의 암흑기인 걸 알 수 있다. 예. 서로를 보며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없애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니네 집 김씨님께서 청래가 대통령한테 직언을 했으면 욕 듣고 현지 누나한테 전화 와서 정신병원 갈 수도 있어. 아니 근데
했어요. 제가 보기엔 정청래 대표는 집권 1년차 대통령에게 누구보다 세게 대든 당대표예요. 나는 정말 여당 대표가 이렇게까지 대드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처음에 어쨌든 대통령이 뽑혔으면 자당의 대통령이 뽑혔으면 그 대통령이 설사 당대표 선거에서 나를 지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당이면 대통령을 지원해서 같이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처음부터 사실은 계속 불협화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뭐 특검 추천이라든가 검찰개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사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당이 오히려 반대하는 분위기로 갔거든요. 네. 뭔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와 이렇게까지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불협화음을 내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직언을 했으면 저에게 동의가 안 되는 게 직언을 했으면 전 정청래 대표 지지했을 거예요. 직언은 아니라고 민심에 봐. 맞게 직언을 했으면 아, 직언은 아니다. 충원을 했으면 진짜 정부가 제대로 가기 위한 그런 직언 아까 제가 말한 그런 항목들.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권력 투쟁하려고 대통령을 저는 흔든다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비판받는 거예요. 맞아. 직언을 할 거면은 공소 취소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하는 게 차라리. 이게 직언이지. 알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신 좋아요 수가 547개 정도 됩니다. 오늘의 목표 625, 625 개수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도 많이 눌러주시고 지금 축구 보신 분들도 저희 방송 뭐 이 음성은 이렇게 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축구에 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이만희 교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에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구속이 됐죠. 21년부터 24년까지 국힘 대선과 총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국힘의 집단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원 주권주의 하면 이제 신천지 주권주의가 되네. 그러면 그거는 당원들이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게 불법이니까 불법은 잡아야지. 그렇다고 원칙으로 해서는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그러니까 구속되는 거고 그 사람들 걸러내야 되는 거고. 맞죠? 신천지 신도들이 국힘의 집단으로 가입을 뭐 했다라는 게 이제 약간 좀 뭐 이게 이제 뭐 의심돼 가지고 이제 지금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 건데 뭐 진짜로 이렇게 해서 집단으로 가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잖아요. 국힘이 어떻습니까, 신주호 대변인? 근데 저는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직 그 수사가 뭐 진행 중이고 재판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신천지가 아무리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활개친다고 한들 그 결과가 그렇게 크게 달라졌을까라는 전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신천지 출신의 당원들도 가입을 해서 무언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당의 기류는 확정된 상황에서 무언가 의견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수사와 재판 과정을 앞으로 쭉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한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휘둘릴 만한 그런 호락호락한 상황은 전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5만 명 움직이면 최고위원 하나 정도는 뽑는 거 아니에요? 김성열 가능하죠. 최고위원이. 예. 가능한데 지켜봐야 된다라는 나는 말씀을 신천지 드리는 거죠.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 구성을 그래도 두 분이 아시는 분이니까. 아, 5만 명이요. 5만 명이 진짜 마음 먹고 이게 뭐가 무서운 거냐면 조직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투표를 하잖아요. 자, 투표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한 명이 5만 명이 아니야. 예를 들어 투표율이 30%라고 쳐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야? 3명의 효과를 내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15만 명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직적으로 들어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이런 정도면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수사해야 돼요.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나서서 수사해달라고 해야 돼. 그 대세를 바꿀 수 있는 정도 규모 같은데 이 정도면은 이를테면은 육기인이 그 출마했던 그런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뭐 정강훈 신도들이랑 이만희 신도들 5만씩 이렇게 막 움직여 버리면은 결과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이나 당이도 다 왜곡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바꾸지 못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네요. 이만희 교주 얘기하자마자 대한민국이 한 골을 먹었습니다. 저런. 이제 나만 맞출 수 있네. 지금이라도 바꿀까요? 엉망입니다. 예. 아니 근데 우리나라 한 골 먹어야 그때 또 힘내서 잘 하더라고요. 지금 한 골 먹고 역전할 거예요. 잘하기에는 지금 후반이 거의 20분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아니야 5분만 있어도 돼. 5분만 아니 어떻게 있어도. 남아공 같은 나라한테 먹히죠? 옛날에 무슨 소리야? 옛날에 남아공 잘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남아공이요 2010년 월드컵 개최했잖아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개최국이 토너먼트 통과 못한 팀이 남아공입니다. 맞아요. 유일하게 최초로. 그 뒤로 카타르가 있었죠. 그렇죠. 그 정도로 남아공이 사실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축구 실력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에요.
이야. 우리 당 보는 것 같아. 우리 당이 저 지방선거 끝나고 저러더라고. 어떻게 내란당한테 질 수가 있냐고. 야, 나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게 세상인 거죠.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희 교주 얘기를 잠깐 하자면, 예, 만약에 이만희 교주의 범죄가 확정이 돼버리면 국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국힘은 좀 타격이 아니 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누가 이 이만희 교주라든지 신천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당원들을 대거 입당시킨 게 아니라 이만희 씨가 본인 나름대로의 판단을 통해서 입당을 시켰다면 국민의힘과 무관한 거죠. 좀 근데 무관한. 그럴 일 없잖아요. 예. 아 그거 봐야죠. 수사를 네. 재판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만희 씨가 왜 이런 식의 행태를 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재판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두고 보시죠. 그럼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의 수위에 따라서 다르겠죠. 아니 이거는 사실은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원의 권리가 매우 중요하고 이걸 인정받아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원의 의사가 왜곡이 돼서 들어가는 부분을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 결과 상관없이 제가 국민의힘 입장이면 스스로 나서서 자정작용을 해야 돼요. 이들 안 걸러내면요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들을 찾아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이건 사법 처리와 관련이 없는 내용. 이에요 사실은. 그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해야지. 아니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해야지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 정당이 정당으로서 대의민주주의를 가지고 가지 왜곡된 결과를 내놓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신천지 같은 곳들이 많아요. 사실 정치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 정당에 가입해서 우리가 후보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정당은 어떻게 보면 민의와 아까 말했듯이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런 요인이 되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 스스로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런 의혹이 발생했다면 사법 당국이 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이 부분 다 걸러내고 철저하게 도려내야만 정당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홍준표 전 시장께서는 정당 해산 사유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조국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국 전 대표 말은 들을 필요 없고요. 네, 조국 대표 말은 들을 필요가 없고. 그러면 뭐 네. 그는 저 반대쪽에서 제가 아까 축구 비유할 때 내란당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바이어스가 껴 있을 테니까 아하. 그거 말고 이제 같은 당이니까. 같은 당에 이제 30년 몸담았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정당 해산의 사유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네. 좀 적당히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허. 지금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원호 후보를 사실상 옹호하고 야당인데도 불구하고 야당 출신의 정치인에도 불구하고 여권 인사들을 지지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노욕을 거두시고 그 정계 은퇴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전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30년 동안 몸담았었던 정당이 해산된다면 그거만큼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예. 네. 아니 근데 국민의힘 당원이 한 500만 가까이 되지 않아요? 얼마나요? 한 300만? 500만이나 돼요? 민주당이 500만일 거예요. 우리는 민주당이 500만일 200만 거고. 정도. 저희가 책임 당원으로 하면 100 몇십만 책임 당원 될 빼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굉장히 당원으로 많구나. 했으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 5만 걸러내도 괜찮아요. 5만 잘라내야지 이걸 계속 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수조사에서 철저하게 잘라내고 가야지. 그걸 또 그렇다고 나머지 95만 뭐 몇만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해산시킨다? 이건 좀 과한 표현인 것 같고요. 조희정님께서 이만희가 절대 국힘에만 가입하지 않는다니까 민주당도 조사해봐요라는 댓글 달아주셨는데.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우리 네. 조희정 선생님. 그럴 수 있어요. 고발을 한번 해보시죠. 그럴 수 있어요. 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잠깐의 쉬는 시간입니다. 축구도. 예, 그래서 수분 공급 보충식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네. 아, 예.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네. 물도 먹여가면서 하고. 아. 그렇지. 여기가 이제 고지되고 너무 이제 덥다 보니까. 예, 근데 선수 되게 보호 좋은 것 차원에서. 같아요. 네, 그렇게 예. 해야 돼요. 예. 예,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력도 향상되고. 그럼. 그리고 요새는 루즈 타임이라고 그러죠. 그 시간을 꽤 많이 주더라고요. 실제로 잃어버린 시간만큼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막 10분까지도 주는 걸 봤는데 그래도 선수들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잘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굉장히 효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니 근데 그것 때문에 경기가 끊기는
분위기가 끊긴다고 해서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지금은 끊어가는 게 좋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 경기장에서 이 수분 공급 시간이 되면 야유가 터진다고 합니다. 아니, 경기 흐름을 끊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1대0으로 지고 있으니까 한번 끊어가는 게 좋지 그렇죠. 않아요? 예. 그렇지. 아니 관중들도 많이 좀 싫어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VAR 네. 이게 그 판정의 공정성은 담보하지만 저는 좀 별로예요. 아 왜요? 왜냐하면 흐름 오심도 끊겨서 흐름 끊겨서 오심도 이 오심도 경기- 낭만이다. 경기의 일부다.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선거도 선거의 일부다. 아니 부정선거랑 다른. 아니 또 저렇게 또 말꼬리 잡고 저. 아니 오심은 하면 안 되지. 뭐. 아니 그러니까 안 되지만 그거 재밌잖아요. 오심 나오는 신의 손 있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 그래요. 이제 당하는 이제 팀 입장에서는 또 너무 많이 억울하니까. 당하는 팀 아니,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얘기죠. 억울하고 속 터지죠. 네. 그래서 있어야 되지만 네. 없을 시기에 그 낭만도 있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날로그의 낭만이다. 예, 그럼요. 네. 아니 VAR 맨날 저 네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게 좋긴 한데 아유 약간 좀 말이 좀 그렇다. 예, 좋긴 한데 이 뭐라 그래야 돼? 오심도 재밌는. 자 후퇴하십시오. 후퇴할 때와 더 나아가야 될 때. 아니 저희가 돌이켜 보면은 심판이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정을 내린 거는 네네. 역사에 안 남아요. 그런데 이상한 오심들 그거는 그 축구 역사의 기록이 됩니다. 그 네. 역사잖아요. 뭐 신의 손 그런 게. 그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이 자양분 삼아서 더 네네네. 나은 풍토를 마련해야 되죠. 그런 근데 이제- 낭만을 찾고 싶으시면은 이 조기 축구 나가시죠. 아 그럼요, 그럼요. 많습니다, 오심. 예. 지금 많아요. 코크가 길을 헤맸어. 길을 잃었어. 계속 헤매고 있어. 근데 요새 야구도 그런 거 도입해가지고 스트라이크 볼도 이제 다 그걸로 ABS 로 하더라고요. 다 하죠. 예. 네. 이렇게 헬멧 2번 치면은 네. 그 다시 VAR 해주고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네. 우리 정치권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정치권의 VAR 도입. 예. 아, 뭔가 필요하죠. 좀 팩트 가지고 서로 네. 오독해가지고 막 우겨댈 때 누가 이렇게 머리 2번 쳐가지고 팩트 체크 딱 해줘가지고 정리해주고 이런 게 좀 있었으면 그랬으면은 이제 테러 자작극도 빨리 막았을 텐데 그죠? 또 시작이야. 이제. VAR 있었으면은 그죠? 아, 우리가 알았으면 우리가 막았어. 그러니까 개혁신당에서 잘 막았을 텐데 그게 있었으면. 아니 억울한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혁신당도. 그게 아니지. 그 아버지 병원부터 해가지고 뭐 무슨 뭐 아 그건 잘못했죠. 이거는 명백하게 검정 실패지. 아니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왜 자꾸 공격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은 안 그러세요 민주당에? 아니 근데 그게 있어. 국무총리실에서 인정을 했잖아요. 일을 했어 사무관으로. 그거는 이런 거죠. 어쨌든 정부 부처에서 공무원으로 데려갈 정도면은 어느 정도 조사를 했을 거라는 사실 그런 전제 시각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솔직히 사정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보망이 넓은 것도 아니고 보통 어떤 개인 후보자의 비위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정당이 어떻게 하냐면요. 경쟁자가 캐와서 하는 거예요. 경쟁자가 그걸 가지고 캐와서 투서를 넣고 그럼 투서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우리는 경쟁자가 많지 않아서 투서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보력은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이게 우리의 한계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책임도 지는 부분이 있어요. 범죄사실 증명서 네. 안 띄웠어요? 범죄사실 증명서 받았겠죠. 그건 이기인 총장이 받겠지. 근데 왜 그 뭐 처음에 뭐야 집행유예인가 뭐 나왔던 거는 왜 그럼 못 걸러낸 거예요? 그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그러니까 방금 내지 말하는 거는 않았을까? 해명이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그 정당에서 보통 범죄사실 경력서 이런 거 다 떼어가지고 검토하거든요. 근데 그거 공보 사실에도 아마 소명해가지고 썼을 난 텐데. 정의연 후보가 전과가 있는지도 몰랐어. 네. 근데 그게 소명을 했겠죠. 또 소명을 하고 어느 정도 이해가 갔으면 됐을 텐데 그냥 거짓말 탐지기가 없었네. 탐지기를 갖다 놨어요. 좀 근데 그런 분의 그 일탈을 저희가 이 논하는 것 자체가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네. 분은 저희가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드려야지. 완전 내로남불이네. 우리 당에서 이런 부산시장이 저랬다 그러면 난리를 쳤을 거면서 자기 당에서 한다면 아유 수준 떨어지게 논하지 말라 그러고. 개혁신당에서 지금 자세를 많이 그럼요. 낮추고 아예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잖아. 하는데 예. 민주당은 잘못했다고 안 하고 꼬리 자르기로 탈당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편 들어드렸습니다. 아유, 그럼요. 저희 한번 편 들어주셔야 됩니다. 어디를 편 들어드리면 되는 거야? 장동혁 편을 들어줘야 돼? 오세훈 편을 들어줘야 돼? 한동 편을 들어줘야 돼? 들어드릴게! 나한테 얘기를 해. 편 한번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한 몸이에요 사실상. 아니 한 몸이면 좋은데 거기 본체가 어디냐고. 아니 정점식 원내대표가 누구랑 한 편을 해줘야 돼. 정점식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2028년 총선은 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싸워야 됩니다. 아, 그리고 너네는 인정하지 않지 않느냐. 저거 다 논리적으로 들을 만한 얘기라고 생각해 수용하겠습니다.
갑자기 저렇게 수용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네. 저희 너무 화기애애한 것 같은데요. 예, 국민개혁신당으로 빨리 합당하시기 바랍니다. 신주호 매력 있죠. 예, 좋습니다. 예, 한 번 도와줬으니까 나도 한 번 도와달라. 그럼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죠. 찬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해병대를 찾아서 격려를 좀 했나 봅니다. 예, 거기서 했던 말 중에 징집병 최소화하고 선택적인 모병제로 전환을 하는 거 어떠냐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선택적 모병제는 이제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이제 단기 복무 형태의 징집병과 그다음에 이제 장기 복무 형태의 기술 집합형 전투 부사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선택적 모병제로 전환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해병대를 찾아서 저렇게 저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약간 기사가 났습니다. 징집병 선택적 모병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글쎄요, 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모병제는 원래 선택적이에요. 그렇죠. 모병제는 원래 선택적인데 그리고 전 저의 모병제를 일부만 하자는 거지. 그리고 저게 전 말이 좋은 얘기지 네. 실현 되겠습니까 저게? 전 저 말씀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왜죠? 징집병 풀로 땡겨도 지금 병력 자원이 모자라요. 안 오겠다는 사람, 뭐 몸이 아픈 사람 다 땡겨도 지금 병력 자원이 모자라가지고 구멍이 나고 있고 네. 간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올 사람만 오게 한다 그러면은 병력 자원 모자란 상태에서 더 모자라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 저 방향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말씀이라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구 절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점점 더 가속화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병력 자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양성징병제밖에 없어요. 여성들도 군에 투입시키는 것. 그래야 병력 자원이 얼추 맞춰지는 거고. 그래서 인구 절벽이 해소가 되고 병력 자원이 풍부해지고 뭐 아니면은 보병 인력이 조금 축소돼도 될 정도로 어떤 국방 첨단 기술력 뭐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하면 그때 가서는 뭐 다시 논의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지금 그 국가 안보 상황 그리고 이 국방력 그리고 군사 첨단 기술 수준 요걸 따졌을 때는 모병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병력 자원을 논하기 이전에 국가 안보관에 대해서 좀 재정립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보면은요, 아니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주적 챌린지라는 걸 해요. 가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굽니까? 전 이게 조금 사실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거를 꼭 물어봐야 돼? 라는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지난 한국전쟁, 오늘의 6.25잖아요. 지난 6.25 이후에 우리나라 국군이 누구한테 제일 많이 죽었어요?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다 누가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주적은 명확하게 북한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물어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대답 못하는 현 정부의 사람들도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이렇게 아니 지금 병력 자원 모자른데 뭐 모병제 한다 이런 얘기하기 전에 주적 개념 명확하게 하고 그들에게 돈이나 주지 마십시오. 예? 돈 줘가면서 무슨 병력 자원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안보관부터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치치님께서 치치님. 네. 저를 응원해 주시는 치치님. 그런가요? 예.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기억하죠. 드래곤볼에 치치파이브님 아니세요? 드래곤볼에 나오는데. 맞아요. 치치파이브님 알죠, 제가. 드래곤볼에 나오는데 드래곤볼에. 뭐가요? 드래곤볼에 나옵니다, 치치. 치치가요? 예, 손오공 마누라로. 복싱할 때도 치치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예. 어쨌든 뭐 우리 신주호 대변인을 응원하시는 분이구나. 알죠, 치치파이브님. 이제 11시 40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요 얘기만 하고. 주적이 국대 축구팀 되기 직전이래요 지금. 어떻게? 자, 신천지 신도 국힘 입당이 2022년 12월까지 9천 명 가량이고 그 이후로 4만 명이 입당했다는 건데 9천 명이면은 홍준표 전 시장이 주장하는 대선 후보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예. 자, 오늘 좋아요 목표가 625개였습니다. 625라서. 근데 지금 613개 지나가고 있고
2개만 더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목표 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커피 쿠폰 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얘 좀 쫓아내 어쩔. 뭐야 얘는. 누군데요? 누구 쫓아낼까? 누구? 아니 내 글 파가지고 이거 계속 도배를 하는데 네. 야 너는 문해력이 없니? 여기 후보 책임론도 있다고 적어놓은 거잖아. 아 진짜 멍청한 놈들 이 부정선거충들은 이래서 안 돼. 아 웃겨. 아니 왜 왜 구독자랑 싸우고 아, 그러세요? 나 요새 계속 여기서 나와서 하는 윤호개인 이런 판단되는 사람들이 댓글 다는 사람 싸우고 있어. 악플 댓글. 그리고 월요일에 내가 이렇게 딱 하잖아? 그러면 내란견이라고 한마디 하면 소금 맞은 지렁이처럼 막 채팅창에 막 꼼틀꼼틀꼼틀꼼틀대거든. 미꾸라지처럼. 진정한 양방향 소통 방송이야 그럼. 뭐야 이게. 아니 이렇게 오셔서 또 대변인님 글을 찾아서 여기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그만큼 아니, 애정이 있고. 근데 내가 어떤 방송은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 그런 데들은 그만두는 거고. 여기는 그래도 어떻게 딱 뿌리면은 쟤네들 쫓아낼 수 있겠다 하면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애정이 있으셔서 그럼, 하신다고 봐요. 그럼. 근데 싸우면 안 되죠. 우리 관심 가져주시는 성원해주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근데 뭐라고 부정선 음모론자들이 당에 관심 가져주는 거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분들도 하나의 정치적인 의사 표명을 하는 거니까 전 그런 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데려오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라 네. 그들을 설득시키는 게 정치인의 책무라고 봐요. 네. 근데 왜 설득 안 하고 개혁신당 만들었어? 나는 계속 책무 수행하고 있어요. 근데 왜 개혁신당 만들었어? 내 알았어요. 스피커가 아직 작아. 네. 자, 오늘 목표인 좋아요 625개를 달성을 해서 지금 647개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3분 뽑아주셔가지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마음에 드는 댓글 하나씩 뽑아주십시오. 한 명당 3개를 뽑는 건가요? 아니요, 한 명씩. 하나씩. 나머지 두 분은 본인 사비로. 한 명당 하나씩. 합쳐서 3개. 저는 그 바닐라 라떼님이 바닐라 라떼님. 제가 아까 이렇게 댓글을 쭉 봤는데 굉장히 저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라고? 네. 되게 비판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뭐 비판 있습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근데 쭉 읽어보니까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렇게 비판을 해주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은 그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힘이 되지만 비판해주시는 분들은 그거를 제가 고쳐나가야 되고 혹은 어떤 것을 제가 놓친 지점들을 포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발전적인 비판은 뭐 그렇죠, 이게 그렇죠. 예. 정치적인 자양분이 된다. 예, 그 예. 바닐라 라떼님께 저는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저는 저한테 엄청 비판하셨어도 네. 하은기 대변인처럼 야 엄마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나 야인마는 안 해요. 이 자식들이라고 하지. 네. 그렇게 친근하게 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모욕하지. 인신공격하고.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하은기 마음에 드는 댓글 찾았습니까? 먼저 김상열 최고위원부터 하시죠. 네, 김성일 최고. 저요? 저 잠깐만. 우리 정의한 후보 전과 기록 0건이래. 전과 없어. 아 그래? 뭐 얼마 전에 그 집행유예 그건 뭐예요? 난 몰라요. 나 내용을 잘 그거는 몰라. 아마 그 학창 시절에 생기부를 이렇게 조작한 그 선생님이 아, 선생님이. 그 교사가 그런 게 있죠. 그래. 저 전과 판결받이 있다는 있죠. 이야기를 예, 들어본 예. 적이 없어. 그래요.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자, 도시가치님께서 문재인 때 기무사 없앤 것부터 나라 안보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군인수 줄이자고 하네 라면서 비판해 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김성일 최고 골랐습니까? 아직 못 골랐어요. 아직 못 골랐습니다. 지금 사실관계는 댓글 막 아니라고. 달아주시면은 여러분들 뽑힐 가능성 있습니다. 주지 마시죠 오늘은 그냥. 왜 또? 왜? 아니 그러니까 오늘도 김상열 최고위원도 6.25.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게 눈에 확 안 띄어서 이제 못 고르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지금 사실 확인하려고 했다니까. 자, 그리고 지금 축구가 계속 1대0으로 뒤지고 있고 남아공한테 뒤지고 있고 후반 38분 30초 지나가고 있고 어떻게 뒤졌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대표팀한테. 아니 뒤지고 있다고 1대0으로 무슨 소리야 뭐 뒤졌다고 제가 그런- 하은기 야, 진짜 내가 뭐 보기에는 이렇게 맥락 없이 가 이 제가 그런 마음. 닭간다에 가장 맞는 캐릭터야. 내가 그런 마음이야. 닭간다에 가장 맥락 없이 내가 가야지. 그대로 아니, 그런 마음이야. 아니 까는 거를 넘어서 이제 3회 앵커까지 까시니까 야 무슨 소리예요? 대단한 분이죠. 완전. 보네이터야? 얼마 좋은 보네이터. 형님인데. 보네이터. 좋습니다. 예, 뭐 눈에 들어오는 아직 댓글이 없다고 합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하은기 성향은
약간 본인을 많이 비판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고. 아니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야, 예. 포포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포포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헌기 진짜 밥맛이네. 밥 맛있게 드십시오. 이제 점심시간인데. 밥 드시고 예. 밥 드시고 커피도 드시고. 아 예. 좋습니다. 예, 네. 밥맛인 하은기의 네, 멘트를 많이 보고 많이 있으면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죠. 요 소고기 사가지고 드십시오. 네. 소고기 사가 드시고. 소고기 꼭 사십시오. 네. 예, 소갈비살 정말 맛있습니다. 그거랑 밥맛을 느끼면서 많이 드시고 요 커피 가지고 디저트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더 나함에 육즙 가득한 그리고 네. 불맛이 기가 막힌 네. 소갈비살, 생갈비살이랑 양념갈비살 이렇게 저희가 200g씩 총 400g을 보내드리는데 19,900원밖에 안 해요. 요거는 빨리 사셔야 됩니다. 육즙도 굉장히 있고 고기의 육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맛봤는데 근데 너무 맛있습니다. 광고 커미션 따로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아요. 아. 이거 지금 들어오신 분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를 못 들으셨을 것 같으니까 모 마트의 네. 온라인 앱 몰에 의하면 신주호가 커미션 받는 거예요? 갈비살이 잘하네. 400g에 24,800원이다. 네네. 근데 여기서 19,900원이다. 네. 굉장히 싼 겁니다. 넌 고정을 해야 해요. 진짜. 근데 제가 제가 말씀드린 모 마트 앱에 갈비살 400g은 모두 생갈비살. 아 그랬구나. 양념이 안 된. 우린 양념이 있어. 근데 여긴 양념과 생갈비살이 반반인데도 불구하고 19,900원. 예. 이것은 대형 마트와 견주어도 전혀 손색 없는 좋아. 경쟁력을 가졌다. 비주얼 라는 때문에 말씀을 그런지 진짜 한번 홈쇼핑 드립니다. 같대. 네. 방금 홈쇼핑 같았어. 신조어는 약간 좀 내가 봤을 때는 얼굴만 조금 하얗게 분칠하면은 홈쇼핑에 굉장히 어울릴 것 같아. 쇼호스트로. 예. 그거 좋아. 그거 좋아. 잘 빠지고. 자, 무소속 한동훈 후보입니다. 자, 시간 없습니다. 잘하시고요. 이러면서. 네, 좋습니다. 예, 소갈비살. 저 골랐어요. 저 웃기지만님. 웃기지만님. 예, 웃기지만님. 우리 세로이님이 강력 추천해가지고 웃기지만님 드릴 거고요. 네. 그 꽃님이 엄마님께서 계속 칭찬을 해주셨는데 이분은 제가 다음 주 예약할게요. 아. 꽃님이 엄마님 다음 주에 꼭 들어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꽃님이 예. 어머님 다음 주에 들어오시면 우리 김성밀 최고 또 커피 쿠폰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도시카츠님께서 마지막으로 슈퍼챗 쏴주시면서 잠깐 시간 나서 보니까 하은기님은 민주당이긴 하지만 중도 보수에 가깝군요. 라고 맞죠? 이렇게 보셨어요. 맞죠. 네. 보수적인 사람이죠, 저는. 네. 혁명 이런 거 싫어하고 과격한 거 싫어하고. 아 근데 민주당의 몸을 담고 있는 우리 하은기. 민주당은 진보적인 정당이 아니에요. 네. 아 보수적인 당당입니까? 저는 보수적인 정당이라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좋은 형님이고 저도 항상 존경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놀랍게도 이 자리에 4명이 있는데 신조가 막내입니다. 왜 놀라워요? 아니 막내는 막내지. 막내는 막내인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막내더라고. 몇 년생이시죠? 저는 그 96년생. 와 96년생까지가. 와, 그렇다니까? 그랬었나? 우리 나이로 나랑 한 바퀴 더 31입니다. 돌아. 아 그러면 96년생이 아까 2006년도에 학생이라는 게 그 초등학교 4학년 얘기한 거야? 초등학생 때였어요. 아 나 대학생인 줄 알았어. 네. 그러면 절대 윤호개인 하면 안 되지. 아, 그랬구나. 젊은데 아직. 시간이 많은데. 놀랍습니다. 예. 아유. 아니 그걸 아니 다들 그 기가 댓글 찹니다. 달아주시는 분들도 보면은 그거를 놀라시더라고요. 네. 96년생이라는 거에. 30대 초반이에요 지금? 30대 초반이죠. 난 되게 대차다고 생각한 게 이게 당은 다른데 이게 내 입으로 이런 말이 좀 민망하긴 하지만 가끔씩 나를 보는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신조가. 그러니까 당내에서 저런 식으로 하면은 엄청 고립되고 그러니까 모든 계파에 다 욕먹고 막 이러니까 네. 쟤도 진짜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괜찮네 96년생이면 네. 시간이 많으니. 아 그럼. 예. 어쨌든 우리 주호 아무튼 뭐 국민의힘에서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잘하고 있어. 있어. 아 저는 형이 좋더라고. 제일 나 저는 개파가 없습니다. 개파가 없이 정말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아, 개파가 없구나. 예, 전 개파가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만 생각합니다. 네. 국민파네 국민파. 그 저희 보수 진영의 희망찬 네. 내일만을 생각하지 네. 특정인에게 줄 서거나 그러지 그렇구나. 않습니다. 저는. 아, 이거 완전 헌기 테크 타는 동안데. 야, 큰일 났네. 정말 이렇게 그 국김에 이런 좋은 청년이 있다라는 게 아주.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좋은 청년은 아닙니다. 또 아, 그래요? 모자라고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아 그럼 뭐 좀 발전하면 예. 되지 뭐. 발전- 예창이랑은 잘 지내세요? 전 장해찬 최고위원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그 대선 청년 보좌 갈 적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요새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장해찬 최고위원께서. 예. 그 이준석 대표나 장해찬 최고나 이런 사람들 다 가까이 지냈는데 저렇게 하고 있는 사람 드물거든요. 국민의힘에 훌륭한 거죠. 저 정도면. 그게 무슨 말이야? 나잘 그러니까, 모르겠어. 예. 그러니까 장해찬 최고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친한계는 동생으로 생각 안 한다 이렇게 하거든. 친한계
단계가 아닌가 보지. 합체 단계가 아닌가 보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축구가 44분을 지나가고 있고 곧 있으면 이제 뭐 정규 시간은 다 지나가고 이제 로스 타임 조금 남았을 텐데 과연 1대 0에서 뭐 조금 뭐 1대 1까지 갈 수는 있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경기 지더라도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하지만 좋겠어. 기욱이 형 지금 급 우울해졌으니까 급 화가 나서 급 저기 그럴 수- 업됐으니까 그런 얘기 그럴 하지도 수도 마요. 있는데 경기 열심히 지면 뛰잖아. 화내지 말라고. 어떻게 화를 안 낼 수가 있겠니? 예, 남아한테 졌는데 이 좋은 인재를 그럴 때는 이제 받아치세요. 선거 저도 화내지 말라고. 어우 그건 화나. 어우 화난다. 받아치세요. 바로. 아 좋다. 예. 자 오늘 방송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2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세 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